안녕하세요. 애아빠의 이중생활입니다. 올해도 벌써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날씨가 조금 추워졌고 10월 말에는 이제 할로윈 데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할로윈 데이는 달력의 빨간 숫자가 아닌 다시 말해 쉬는 날은 아니지만 큰 이벤트가 있는 날입니다. 나름 역사도 오래되었고요.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미국에서 할로윈과 관련된 몇 가지 좀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할로윈이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슬슬 날씨가 추워지면 굵직굵직한 명절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로윈이 10월 말에 시작으로 해서 11월에는 땡스기빙 데이가 있고요. 12월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죠. 그리고 1월에는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요. 이러한 큰 명절들 가운데 할로윈 데이 때 쓰는 돈이 가장 적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생각해보면 땡스기빙 때는 터키라든지 여러 가지 전통 음식들을 해 먹잖아요. 그 음식값만 해도 많이 들어가죠. 또 크리스마스 때는 아이들한테나 친구들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하죠. 그 선물값이 또 들어갈 테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할로윈 데이 때는 애들이 있는 집이라면 코스튬 할 복장값과 트리 구할 트릿 할 때 줘야 할 그 초콜릿 봉지만 사놓으면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2019년도 미국인이 쓴 돈인데요. 크리스마스 때 비하면 할로윈 때 들어가는 돈은 한 10분의 1도 안 되네요. 하지만 투자되는 돈 대비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합니다. 일단 재밌잖아요. 그 귀신 복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나 따분하게 여기진 않으니까요. 또 아이들한테는 더없이 신나는 날이 되니까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좀 많은 거죠. 현실적으로요. 자, 두 번째는 그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미국에서는 그 설문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 할로윈 때 돈을 얼마나 쓸 예정인지 알아보는 질문이죠. 이 조사는 단순히 호기심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굵직굵직한 명절의 시작이 바로 할로윈입니다. 그래서 이 할로윈 때 시장에 돌아갈 돈을 예상하는 것이 바로 그해 사사분기 미국의 경제를 예상하는 추석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써야 물건이 돌고 공장이 돌고 그렇게 사람들의 월급이 채워지는 것이니까요. 자, 이것은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조사하고 예상한 미국인의 그 할로윈 때 쓰는 돈의 양입니다. 2020년 예상을 보시면 확실히 전체 양은 2019년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8 빌리언 달러죠. 한국 돈으로 치면 약 9조 원에 넘는 돈이네요. 여튼 전체 양이 줄었다는 것은 확실히 코비드의 영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보시면 1인당 평균 지출은 2019년 대비 더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년엔 86.27달러였는데 20년에 92.12달러입니다. 뭐야, 전체 돈의 양은 줄었는데 1인당 소비량은 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은데 맨 앞에 컬럼을 보시면 그 Americans Celebrating이라고 나와 있는데 148 밀리언이죠. 19년 대비 많이 줄을 것으로 설문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할로윈 데이 때 그 파티나 행사 등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숫자죠.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할로윈 데이 때 파티나 행사 같은 거 참여하지 않을 거라는 사람은 많아질 거라 예상하지만 막상 참가하겠다는 사람은 작년보다 돈을 더 많이 쓸 예정이라는 거죠. 자, 그럼 미국인들은 어디다 돈을 쓸까? 그 코비드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돈을 쓸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권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할로윈 때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차 타고 그냥 주변 집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집집마다 온갖 그 서양의 귀신들을 설치해 놓고 그렇게 이제 집을 꾸미는데 이거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은 정말 목숨 걸고 꾸미는 집도 많아요. 진짜 영화 세트장처럼 막 좀비들이 막 땅속에서 기어 나오고 있고 기상천외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이렇게 집을 꾸미는 일이나 그 호박 있잖아요. 그 펌킨 칼뱅이라고 하죠. 집에서 이제 호박 사다가 뚜껑 열고 씨 꺼내고 촛불 넣어서 이제 불 붙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집에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소소하게 담소 나누면서 저녁 먹으면서 그렇게 보내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미국에서 한 해에 팔리는 캔디나 초콜릿의 4분의 1 이상이 바로 이 할로윈 시즌 때 팔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인 것이죠. 그러니까 캔디나 초콜릿을 만드는 회사들은 정말 사활을 걸고 이 시즌 때 온갖 마케팅비를 쏟아붓죠. 그 할로윈 때 앞에 그 호박을 가져다 놓으면 이는 이제 사람들한테 할로윈 행사에 참여하는 신호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온갖 그 할로윈 복장을 하고 이 호박이 전시되어 있는 집을 발견하면 초인종을 누르죠.
그 대문이 열리면 이제 트릭 오어 트릿을 외치고 집주에 있는 준비해둔 초콜릿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세상이 워낙 험한지라 시중에 팔리는 그런 일반적인 초콜릿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만든 수제 초콜릿을 나누어 준다든지 하면 그 초콜릿을 받은 아이들의 부모는 좀 그 초콜릿을 나누어 준 사람이 의심되고 두려울 수 있잖아요. 세상이 좀 험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심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반적인 그 포장이 되어 있는 초콜릿을 나누어 주는 것이 조금은 더 안전한 방법으로 여겨지는 그런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 초콜릿 소비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보면서 한국에서 그 11월 11일을 빼빼로데이로 지정한 그 어느 제과 회사의 직원은 정말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를 낸 것이었구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날이 이제 10월 말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작년을 생각하면 제 주변에 이제 이웃들을 보면 이 시기에 이미 벌써 집들이 뭐 화려하게 그 귀신이나 뭐 그런 할로윈 복장 어떤 그런 장치들로 다 꾸며져 있는데, 올해는 거의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뭐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댁에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할로윈 데이 때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